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여러 EU 정상 간의 백악관 정상회담은 별다른 발표 없이 끝났습니다. 애당초 뭐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촬영한 기념사진을 보면 다들 우거지상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예정된 폭스뉴스 인터뷰를 펑크내고 돌아갔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만나주지만 덩달아 오는 아이들은 사실 잡상인 취급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등 EU 정상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문간에 나와 영접한 것은 모니카 크롤리 백악관 의전실장이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트럼프가 나와서 맞았어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가 지난 대통령을 해먹으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휴전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트럼프는 전쟁 중이라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미국이 3년 반 안에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대선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지만 뼈가 들어갔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멜라니아 영부인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문제를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가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편지를 푸틴에게 보낸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금세 젤렌스키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멜라니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당신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니 부인이 뜯어봐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푸틴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영토 교환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일관적인 입장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야망을 포기하고 비무장화하며 크림반도와 돈바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편입을 투표로 결정한 헤르손과 자포로제를 포함한 현재 영토적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보태거나 뺀 게 없습니다. 러시아는 휴전보다는 분쟁의 루트코즈, 근본 원인을 제거해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크림반도 영유권을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든 서구 국가가 인정하고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 대가로 수미와 하리코프에서 철수한다는 게 영토 교환 아이디어의 골자입니다. 러시아 매체도 이런 내용을 보도는 하지만 로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로이터가 떠들기를 푸틴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 이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러시아를 잘 아는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로이터 보도를 진실로 알고 있지만 러시아 매체를 보면 확인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크렘린 웹사이트에 한 줄이라도 있거나 러시아 매체가 인용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기사를 작성해야 맞습니다. 모스크바는 어차피 휴전 협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서구 주류 매체가 늘 거짓말을 하는 만큼 굳이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내러티브를 유포하는 선전기관입니다. 트럼프는 EU 정상들도 그대로 무시해버렸습니다. 메르츠는 프랑스, 이태리, 영국, 핀란드, 우크라이나 정상들과 함께 다음 회의부터는 휴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도 휴전은 필수적이며 모든 지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8개월 동안 여러 갈등을 해결했으며 그 어떤 갈등도 휴전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역할에 매달리며 제재와 호전적인 수사를 쏟아붓고 끝없는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워싱턴은 브라셀을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본 적이 없으며 그저 말 잘 되는 집행자로만 여겼습니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카불에서 바그다드까지, 사이공에서 키예프까지 백악관은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항상 버립니다. 트럼프는 역사로 단련되고 그 단련된 국민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군대에 맞서
직접 전쟁을 수행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키예프나 브라셀의 메시지를 반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푸틴의 알래스카 방문은 고립이라는 신화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실은 유럽 토크쇼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뉴델리, 베이징, 테헤란, 브라질리아, 프리토리아 등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은 트럼프의 주도로 미국 무대 중심으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가 마크롱, 메르츠, 폰데어 라이언을 거리를 두고 대하는 반면 푸틴은 미국에서 진정한 국가 원수로 대우받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요청하는 가운데 유럽의 후원자들이 자금을 내서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조달 계획 외에도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500억 달러 규모의 드론 생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최소 10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러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에 동의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적당히 둘러대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그의 특기입니다. 러시아 위협론을 내세우는 유럽연합이 키예프를 돕기 위해 무기를 사서 준다고 하니 트럼프로서는 땡큐입니다. 러시아로서도 전쟁이 계속되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네오나치의 씨를 말리면서 서유럽을 계속 갈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함께 손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소모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목표는 오직 돈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